예, 부산 남구갑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지사님들 그리고 저 부지사님들 다들 아는 분들인데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내려가서 뵈야 되는데 여의도까지 모시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고 최근에 확진자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갔다가 2.5단계 갔다가 1단계 내려왔다가 다시 또 살살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죠.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추이가 나와 있는데 네 분 지사님들 계십니다만은 9월 23일 이후로 이상하게 제주도만 한 명도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사님들도 노심초사하고 계실 텐데 제주지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벤치마킹 할 수 있게 좀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항만이라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그 관문 수준에서는 국경 수준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요. 다음 우리 특히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을 비롯한 외부에서의 감염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위험 부분에 대한 관리와 그분들의 어떤 주의를 좀 촉구하는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제주도가 꼭 잘했다기보다는 도민들 덕분이고 협조해 주시는 여행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슷한 시스템을 굴리는 유럽의 경우에 전혀 결과가 다른 걸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협조를 엄청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어서 더 힘들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과 제9호기금에 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분 지사님들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일어나고 우리가 4월 15일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 부근에서 전부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출을 했는데 대부분 시도에서 저 두 가지 기금, 재해9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금을 사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태풍도 안 왔을 때고 가을이 되면 뭐 조류독감, 겨울이 되면 구제역 이런 시리즈로 지금 나오게 돼 있고 저 강원도만 해도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이 코앞에 올 걸로 뻔히 보이는데 제9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다 털어서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 털어썼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닥쳐올 AI와 구제역 어떻게 하시겠는지 맨날 중앙에 돈 달라고 매달리고 자기 모아놨던 기금은 다 써버리고 이게 지방자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제일 많이 쓰신 게 경북이네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경북이 이제 코로나로 가장 먼저 위급한 상황을 닥쳤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우리 중위소득 80%까지 하니까 한 2,600억 정도 되는데 재난관리기금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 또 합쳐서 여러 가지를 해가 지원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태풍이나 다른 재해에 쓸 수 있는 한 200억 정도는 충분히 남겨두고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재난관리나 재해구호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그 위에 우리가 태풍이 오고 했는데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원지사님, 재난관리기금 원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중간에 시행령을 정부에서 바꿨는데 네. 강원도는 뭐 그전에도 좀 쓰셨더라고요. 네. 83%까지 쓰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써도 문제가 없습니까? 네,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 이렇게 지역 사정을 잘 아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올해 다른 지역과 달리 산불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내용을 잘 새겨서 앞으로 올 AI 같은 것에도 예비 비등을 잘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하고 충북은 잘해 주신 걸로 제가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있는 기금 다 털어 써버리고 다시 중앙에 돈 달라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행태로 가면 지방자치가 요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사용 목적에 맞게 좀 지출해 주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실업률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8.9%, 청년 확장 실업률이 25.4%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참석하신 네 분 실업률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년 실업률 10.3%, 강원도 8.7%, 충북 8.0%, 제주도 6.3%입니다. 청년 실업률 우리 평균보다 낮은 곳이 충북하고 제주인데 충북은 살짝 낮고요. 제주는 상당히 많이 낮아 있습니다. 제주지사님 어떤 그 실업 대책을 쓰시길래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다른 데보다 평균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고 있는지 모든 지사님들의 고민일 겁니다. 청년 실업률이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똑같은 고민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우선 그 청년 취업 지원 그 3종 세트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기업과 정부와 본인이 부담을 해서 5배속 적금, 이렇게 해서 목돈 마련을 지원을 한다든지. 5배속 접근이 뭡니까? 한 달에 16만 원씩 내면 5년 뒤에 5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과거의 재형저축을 현재 형태로 네. 살려낸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제주도는 거기다 더 보태서 더 이걸 키워줍니다. 그다음 취직했을 때 우리 그 전세 보증금이나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 생애 첫 취업의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용 지원하는 이런 거에다가 지금 고용의 질이 문제가 돼서 저희는 한 달에 150만 원씩 훈련 수당을 주면서 2년간 강도 높은 취창업 훈련을 하는 더 큰 내일 센터를 2년 전부터 가동해서 현재 3기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첫 기수가 취업 창업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재는 원래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 육지에서 취창업의 애로를 겪은 청년들이 제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네 분 마저 다 하시는 걸로 하죠. 예. 네. 우리 충북은 제주에 비하면 실업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청년 실업률이 전국 한 2위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충북은 서비스업은 별로 없고요. 주로 제조업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충북의 제조업 비중이 49.1%입니다. 전국이 한 27% 보는데 그래서 충북이 비교적 코로나 이런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그래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좀 경제가 다른 데 비해서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원도지사님하고 경북도지사님도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경북지사입니다. 이 가장 핵심이 청년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청년 일자리 마련이 안 돼서 금년도 우리 경상북도 청년들이 한 2만 명이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대구도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청년 일자리 만드는 일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자들이 다 대부분 중앙에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청년 전담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청년 전담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지역에 잡아놓겠느냐. 그래서 도시 청년들을 시골로 파견해서 농사도 짓게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수희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아직까지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고 청년들이 또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고 지방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이다. 오늘 저도 반성을 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우리 강원지사님. 네, 지역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월급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80만 원을 적게 받습니다. 정확히 81만 원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금 격차 같은 것을 줄여주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91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했고요. 95년에 이제 자치한테 장 선거를 해서 보통은 95년에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됐다고 하고 올해로 이제 25년이 됐다. 아까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는 25년 이렇게 되어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아니고 엉터리다.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 이런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뭐 잘못됐다 비판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의 문제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마땅한 대안도 없고 그냥 허공에 맴도는 얘기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들께 부탁드릴 거는 한 가지만 딱 고친다면 뭐를 고쳐야 우리 지방자치가 25년 나이에 걸맞는 자치를 할 수 있겠는가를 오신 김에 좀 조언을 해주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구조적인 개혁은 아니지만 당장 발등에 불 끄는 방법으로 지난달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총리님께 제2국무회의를 개설하자. 즉 지방자치단체 장님들하고 대통령님이 만나는 제2국무회의를 개설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이 뭔지 하나만 좀 지적한다면 어떤 걸 지적할 수 있겠는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북지사님부터 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년 동안 중앙 집권에서 벗어난 게 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라면 정부에서 모든 세금을 다 받아서 이 돈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부에서 칼자루를 쥐는 게 아니고 꼭 국가가 할 일만 빼놓고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철도라든지 나라에서 할 것만 딱 빼놓고 지역에서 돈을 나눠주면은 서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인구 비례, 땅 비례, 뭐 지방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이철우 도지사한테 얼마 딱 줘가지고 네가 이걸로 가지고 뭘 하든지 한번 해봐라. 이랬으면 대한민국이 훨씬 발전할 건데 중앙정부에서 책상에 앉아서 다 검토를 합니다. 우리 지역 물 문제, 소나무 문제도 중앙정부에서 다 관리합니다. 우리 집 앞에 도랑도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도를 채하라, 뭘 해라. 영주댐을 해놓고 물 빼는 문제도 서울에 앉아서 회의를 서울 사람들이 합니다. 내 지역에 있는 물 문제는 내가 더 나쁘면은 몸에 내가 해롭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모든 지방세, 국세를 구분하지 말고 한 곳에서 받아서 이것을 중앙에 쓸 돈 빼놓고는 지방에 균형 있게 나눠주면은 지방이 훨씬 빨리 발전합니다. 아유, 지사님 감사합니다. 강원 지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나라 전체가 중앙 집권적 질서로 구조화돼서 이제 작은 처방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형 개헌부터 프랑스처럼 제1조 1항을 프랑스는 분권 국가이다. 분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해야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충북지사님 오래 하셨으니까 또 해안을 좀 주시겠죠? 우리 경북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포괄보조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개별 사업별로 보조가 되고 지방비 매칭을 시키고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공모제도가 지금 너무나 확산이 돼서 대한민국이 모두 공모를 너무 많이 해갖고서는요, 모든 자치단체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방의 특색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공모제도를 과감히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지사님 말씀에 덧붙인다면은, 죄송하지만 우리 국회가 좀 양원제가 좀 돼서 상원에서 지방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상원제도가 한번 도입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사님. 예. 여러 가지 우리 제주특별자치 7단계 개선 방안 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는 그 제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환경 보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기존의 경직된 재정체계 제도 가지고는 상당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환경 보전 기여금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놨는데 이것을 도입해서 외국인한테는 좀 더 많이 받고요. 원인자 부담금 이런 형식으로 해서 대신 이 용도는
제주도민들이 다른데 뭐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 철저히 환경 보존과 제주에 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익의 정리를 위해서 씀으로써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